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우리 노래소리가 그대에게 들리는가. 뜨거운 촛불로 민주주의 지키려는 노래. 촛불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 세상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리라. 너와 내가 손을 잡고 함께 광장에 나가 우리 원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저 자유와 민주와 원칙의 대한민국. 뜨거운 심장소리 우렁찬 촛불의 함성. 너와 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서리니 이젠 지켜지리라. 우리가 지켜내리라. 모두가 자유로운 내일을 위하여. 모두가 자유로운 내일을 위하여. 네, 금요일 이 시간 2013년 8월 9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바로 이 시간 잘 준비된 녹음 방송을 야, 또 그걸 말을 하네요. 어저께 제가 불렀던 생방송으로 불렀던 노래 촛불의 노래죠. 이 노래가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의 그런 맨 엔딩을 장식하는 노래 개사곡이었죠. 내일 촛불 집회 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른 건 아니지만. 자,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노정열 씨 나오셨습니다. 개그계의 촌철살인마 노정열 씨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환대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 함성이 터지는 게 참 간만이네요. 아, 그래요? 평소에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예. 제가 이제 욕심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진짜 40평생 뭐 돈 욕심, 권력 욕심, 뭐 여자 욕심, 명예 욕심, 인기 욕심 없이 살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아직 들렸나 봐요. 왜요? 박수 함성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박수 함성 욕심. 그것만은 제가 굉장히 추구하고 박수 추구형 인간이라고. 예. 그러면은 그렇구나. 당도 하나 차리고 싶어요. 박수무당이라고. 박수무당이라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걸 느껴요. 정열 씨랑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면 박수무당파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박수를 무지하게 치는 당이거든요. 예. 여러분 함께 해주실래요? 저는 우리 함께 해요. 전 벅스가 제 역할을 찾고 벅스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벅스무당파겠습니다. 그거 없을 무자네 그쪽은. 그 무자도 없을 무자도 있지만 무수히 많다 할 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뭐 이번 주의 주제가 역시 그 저도의 추억 아니겠습니까? 저도의 추억. 18대 레이디 가가 그녀의 그 여름 휴가 끝에 뭐 장고 끝에 악순지는 모르겠지만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야, 그분이 진짜 역사와 유래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또 유신 헌법의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죠. 검사. 중요한 초안을 잡기도 하고. 작성도 하고. 그리고 중앙정보부. 거기 소속이 되는 과장이기도 했습니다. CIA죠. 우리 한국의 CIA.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그 외에도 560 때 아주 승승장구해서. 그러니까 전 검사, 전 공안검사, 전 중정요원, 전 검찰총장? 유신헌법 초안, 또 전 검찰총장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장관은. 전 법무장관, 전
복 연구가. 예. 그리고 박정희 기념 이사장 했죠, 초대. 그리고 전 정수장학회 제1기생. 예. 현 비서실장. 현 비서실장. 예. 와. 다 좋은데 전 KBO 총재도 했어요. 그렇군요. 예. 인수위 때부터 따지면 반년 가까이 5월 달까지 끈 게 뭐냐면 바로 정부조직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래창조과학부거든요. 여기에 방송 인허가권 내지 방통통신정책을 과연 방통위로만 그동안 두던 대로 두느냐, 아니면 이걸 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정말 창조적인 부처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이냐 가지고 여야 간에 반년 동안 싸운 게 그거거든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은 줄여서 뭐라고 할까? 미창과부. 뭐 미래부라고 하면 미래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미창과부도 과부자 어감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요는 그렇게 6개월 동안에 국정을 필요하게 만든 그 정부집 가장 핵심 사항은 미창과부거든요. 지금 이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을 했는데 국정원은 소리 없이 움직여도 괜찮은데 그 미래창조과학부는 좀 소리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미래, 창조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조용합니다. 그렇게 요란 떨고 6개월간 국정을 필요하고 사실 6개월이면 5년 임기에서 10분의 1이거든요. 하지만 5년 임기의 10분의 1이 6개월이지만 그 중간에 6개월 그 마지막에 6개월과는 다른 처음 시작할 때 6개월이에요. 그 비중이나 지분으로 따지면 더 크다는 거죠. 그럼요. 그 결론은 뭐냐면 미래 창조하겠다는데 갑자기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한다는 거는 과거 회기지 미래 창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비서실장은 사실은 가장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고 복심 중에 복심이거든요. 사실은 2인자잖아요. 그렇죠. 너무 트라고 볼 수 있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벼슬로 따지면 도승지지만 맞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영의증의 버금가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재앙적 대통령제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서 비서실장의 자리는 사실은 장관들을 통할하고 오히려 사실은 명목상 실질적인 총리도 있었지만 별로 없었고요. 그렇죠. JP라든가 몇몇 정치권 출신의 총리 말고는 보통 대독 총리라 그랬었잖아요. 대신 읽어주는. 그리고 대신 대독해주고 대행해주고 얼굴마담격이 심지어 뭐 바지사장 같은 역할을 했던 실권도 잘 없고 그랬던 총리나 각부 장관보다 그 위에 있는 그럼요. 바로 2인자의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70대 중반에 그 김기춘 어르신을 앉혔다는 거는 글쎄요, 뭐 경로사상이 투철한 건지 MB 때도 그 노땅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레이디 가가도 굉장히 그 노인들을 중용하는. 그럼요. 세상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거 아시죠? 5.16 지난번 득표율이 51.6%고 이번에 김기춘 현 비서실장도 속해 있는 7인회라고 있잖아요. 7인회. 7인회 나이 다 합치면 516살이에요. 516살. 하늘이 준 운명이군요. 김용갑 뭐 등등등 다 합치면 516살이래요. 그러니까 7명. 77에 49니까 70이 훌쩍 넘고 그 386 세대도 아시죠? 30년대생 80을 바라보는 나이 60년대 학번 386. 그런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따로 있나 봐요. 너무 고마워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개그를 안 치는데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제야의 숨은 고수들 네티즌 수사자들에게 진짜 사실은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모든 것이 휙휙 지나간 이때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의 그런 뭐라 그러나 경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눈부신 속도감을 제어해주고 또 삐딱선 탈거나 아니면 서투른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것을 잡아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런 건 잘 풀렸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시쳇말로 머리에 똥만 차 있고 노용만 차 있고 노회한 각종 그 경륜이나 연륜이 아니라 전륜의 공작 정치의 그 경험과 추억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 숨쉬는 그 테크닉과 스킬을 가지고 어떻게 해본다고 하고 전국을 장악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2012년 총체적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마당에 92년 그 부산에서 그 유명한 발언 우리가 남이가라는 발언의 주인공 그 김기춘 법무장관을 임명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엿먹으라죠. 아니죠. 한번 해보자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쳇말로 엿먹으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통의 표현대로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얘기지요. 그렇죠. 막 하자는 얘기예요. 막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네. 그 전면전을 선봉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해석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이맘때 이를 가지고 광화문의 추억을 가지고 배운 것 같아요. 각하가. 예. 왜냐하면 그때 아침 이슬을 보면서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다고 했는데 그때 이건 사실은 확인은 안 된 건데요. 예. MB가 그 광우병 전국 때 생방송으로 TV에 나와서 2번이나 고개 숙이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거 보면 레이디 가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네. 나름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았나라고 해서 약간 그립기도 하고. 아니, 그게 예. 평민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평민 출신이니까. 자수성가한 예, 평고 출신에서 예. 예. 평민이니까 뭔가 물론 고대를 부딪혔- 나왔지만. 아니, 예, 하여튼 강력하게 부딪혔을 그 때 말에 막 갑자기 뭐 관계 있어요? 예? 네. 아니요. 아니요, 자, 예. 아니, 그런 뭐에 부딪혔을 때는 살짝 돌아갈 줄도 아는 고개 숙이지 물론 않은 명박상성을 그런- 쌓았지만. 네, 뭐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장사꾼들은 사기꾼들은 그야말로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리를 취해야 되는 거니까 잠깐의 쪽팔림은 그야말로 잠시고 그거를 지나면 영원한 신뢰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라고. 이쪽은 뭐 역시 왕족 근의 그렇죠. 공주 출신이니까. 왕족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심지어 유체이떨 합법으로 짐이 하늘의 도리를 못하야 흑흑흑 이러면서 그 금주령을 선포하고 밥을 찬을 뭐 그러니까 일식 3찬으로 하나는 아니더라도 백성들한테 직접 사과하지는 않죠. 예, 내가 나쁜 놈이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늘의 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예? 그런 건 하지만 아무튼 92년이면 벌써 딱 2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21년 전? 21년. 예. 작년 대선을 따지면 20년 전에 네네. 그야말로 관권 불법 동원 선거죠. 예. 결국 이제 그들의 뜻대로 YS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네. 92년 대선에서는 그때 단죄 못하고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수구 기득권 언론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우고 진실을 호도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역시 중간에 민주정부 10년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거대 언론, 주류 언론이라는 게 어젠다 세팅 의제 설정 기능을 다 뒤로 하고 네. 무슨 날씨 방송에 패션 방송에 사건 사고만 방송하지 않습니까? 9시 뉴스에서도. 그렇죠. 예. 진짜 정작 중요한 뭐 생활 TV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예, 건강 TV인 줄 알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예. 그때 유행어 우리가 남이가 예. 일기 비서실장인 허태열 씨도 그 사용했던 네. 지역감정 팔아먹고 우리가 남이가라는 류에 예. 역시 노무현 후보랑 붙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 지역감정 조장 내지 관권 불법 동원 선거 이번 1년 전까지도 아니죠. 바로 6개월 전에 그 후예인 국가정보원 중정의 후예들이 한 거 아닙니까? 예. 원세훈 원장 또 지금 예. 현재 그야말로 막가자는 남재준 현 원장까지 예. 우리가 남이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죠. 그래 니들은 남이야. 아.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이기가 니기가. 일본말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이게 농담이 있어요, 원래. 버스 안에서 하도 이제 시끄러우니까 어떤 사람이 와갖고는 두 사람한테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기가 니기가 그랬대. 뭐랄까 이기다 니기가 이기가. 딱 그러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친구한테 그랬대요.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경상도 그 말이 그죠? 예. 그 일본식으로 해줘야 돼요. 뭐랄까 이기다 니기가 이기가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리그죠. 예, 니끼가 요즘 말로 하면 갑만의 슈퍼갑들 1%만의. 예. 사실 김기춘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거는 서울법대의 경상도 출신의 공안 검사의 지역감정 조장의 공안 검사 출신의 유신헌법 작성에 그 모든 우리나라의 잘못된 소기 기득권들의 결정체 중에 결정체. 하지만 자신들은 나라를 일으켰다고 자부를 하고 그 모든 책임은 북에 돌리고 예를 들면 그렇죠. 신북이든 종북이든 예. 그래서 합리화하고 확신범으로 몰고 가는 예. 사실 양대 산맥이 있죠. 바로 박희태와 김기춘이라는 두 명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수십 년을 대변하는. 잠깐요. 박휘태 김기충이요? 아니요. 박희태. 예. 전 박휘벌레인 줄 알고 김기충인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기춘은 존재죠. 기추는 존재. 예, 기추는 존재인데 난센스도 만들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봄이 있습니다. 가을이 돼가지만 그게 김기춘이죠.
김귀춘. 그다음에, 세금 중에도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 싶을 때 내는 세금이 있어요. 권영세라고. 권영세. 예. 이거 지난번 거랑 이으면 한 13개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영원히 세금을 내는 권영세. 자, 요즘에 윤민석 작곡가가 다시 또 대선무효, 그다음에, 주권수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다시 조금씩 힘을 내고 계세요.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004년 역시 똑같습니다. 절차와 실체상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저희가 그 거리에서 외쳤던 8글자. 헌법 수호 탄핵 무효. 네. 그때 너희는 아니야라는 그 아주 절찬리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들을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이 우리가 남이가 답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니들은 남이야. 헌법 수호 그리고 탄핵 무효. 탄핵 무효였죠. 그때. 근데 지금 이렇게 가다간 진짜 헌법 수호, 대선 무효가 이 구호를 외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속도 조절하고 그리고 좌고 우면하고 눈치 보고 그리고 표심 걱정하고 그렇지만 옳은 길은 가는 거지. 대중 추수주의 대중 꽃무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이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너희는 아니야.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할지도 몰라. 너희는 아니야가 그 김기춘 씨가 21년 전에 획책한 그 관건 부정선거에 대한 답으로 너희들은 남이고 아니다. 사실은 지금 100% 국민 행복 얘기하지만 다 좋은 얘기예요. 용서와 화해도 좋은 얘기고. 그러나 구두선에 그치고 실천이 없고 행동이 없고 말만 있잖아요. 그게 다 사탕발림이고 빌공짜 헛공약이었다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알았는데도 역시 또 민심이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또 일부 민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선거가 아니었을 때도 결과는 이명박 후보에게 450만 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찍어준 그 공정선거 와중에 그런 건 대중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18대 정부의 모토가 100% 국민 행복 시대. 지금 봐서는 뭐 1%만에 국민 항복 시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 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대통탄의 시대가 됐어요. 대통탄의 시대. 네. 그래요. 1%만의 이익을 위하는 윤창중 그리고 허태열 그다음에 김기춘 요 인사를 보면 원래 축구 감독이 가장 중요한 게 작전과 사람 쓰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모든 훈련 평상시 훈련 3대 요소거든요. 감독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든 누굴 리더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철학과 비전 그 다음에는 사람 쓰는 거거든요. YS가 남긴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남긴 것 중에 참 닭목을 비틀면은 새벽이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확실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었는데 맞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빌릴 수 없어도 대가리는 빌릴 수 있다. 건강은 빌릴 수 대가리는 빌릴 수 있다. 머리는 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은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은 자기도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증명했죠. 최소한 그 조정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된다는 거. 관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실증해 보였죠. 그러는 의미에서는 100% 행복을 추구하려면 예를 들면 중도 합리적 보수 우리가 뭐 표창원유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구 우면하고 눈치 봤던 예를 들면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이라든가 그 정도급 아니면 뭐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었겠지만 윤여준급이라든가 요 정도급만 해도 사실은 온건하게 그래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자기가 남은 임기 동안에 99% 서민 중산층 플러스 1% 기득권층 다 함께 뭔가 각 지분대로 살아갈 세상을 만들겠다의 제스처거든요. 근데 뭐 윤창중이 수국골통 극우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그동안 행태로 다 주변에서 뜯어 말렸었는데 자기 아버지를 구국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빨아줬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안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일을 크게 쳤고요. 역시 허태열 비서실장도 지역감정 조장의 가장 총화 아닙니까? 부산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역감정 조장하면서 그런데다가 지금 유신까지 결합된 김기춘을 권력의 심장부에 앉혔다는 얘기는 앞으로 4년 반 동안 벌써 4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끝까지 가겠다. 두말 하지 마라. 공안정치,
공작 정치, 조작 정치로 끝까지 임기를 다 하겠다. 중간에 물론 갈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선언한 것과 다른 건 아니죠. 현실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을 다시 재해석하자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 어떤 부딪혔을 때 한계 부딪혔을 때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럼 옛날 성현들의 말씀에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훈고학이라고 해서 그 경전을 새로 해석하면서 성리학이 발판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 제가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던 기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최근에 어떤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겉옷을 벗질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회의 분위기가 비장했다라는 걸 딱 나타낸 건데. 비장은 뭐 숨도 못 쉬고 아부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들의 그런 사고방식인 거예요. 당연히 회의하기 전에 우통 자켓 벗고서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얘들은 대통령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벗지를 못했다라는 것이 비장의 상징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군대도 잘 안 갔다 온 것들이. 그러면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거의 역시 또 김기춘 아들도 군대를 안 갔다 오군요. 아, 그렇군요. 그 시퍼런 권력이 보냈겠습니까? 이리저리. 그러니까 방위 출신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 우린 그런 대통령을 모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냥 평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토론을 하던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가진 적이 있었어요. 평검사들과 생방으로 토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얘기한 분이 동일 인물인데 하여튼 기분 좋다.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긴커녕 자기는 그러니까 유치이탈 화법이라는 것이 이명박은 어떻게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는데 야 어떻게 저런 사기도 저렇게 치려니까 저는 전두환 박정희가 단군 일의 최대 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에서 동의를 해요. 하지만 단군 일의 최대의 사기꾼, 최대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것은 바로 이명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은 강도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저 형법으로 보면 강도, 칼이나 물리력으로 남의 것을 강탈할 때 강도라 그러고요. 그런 것까지 안도나 그냥 훔치면 절도지만 사기죄가 있죠. 사기. 전 국토를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잖아요. 지금 22조 4대강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작두 타는 무당도 아니지만 이거 분명히 조만간에 볼을 폭발할 수밖에 없다. 왜? 놔두면 매물 비용이 더 생기고 기회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22조 들었더라도 폭발을 해야 다시 건지니까라는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리허설을 몇 년 전 그분이 그 인간이 하늘에 바쳤다고 하는 서울시 청계천에서 지금 곧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처음 청계천 복원한다 그랬을 때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나중에 재앙이 온다. 이걸 거대한 수조를 만들 셈이냐 그런데 지금 장마철만 되면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왜? 아니 사람 죽는 것도 끔찍 안 하는데 4대강 그 공사장에서 뉴스에도 안 나오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산업재해로 19명, 20명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뉴스에 안 나오는데 그 물고기 떼죽음 당했다고 눈 하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재해, 천재라 그러겠죠. 자연재해라고 할 겁니다. 인재가 아니라. 그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 그 시절을 지나서 더 옛날로 가고자 하는 지금 정치에 있어서 훈구학자가 나타나갖고 그러면서 유치했던 화법은 지금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니들은 뭐하니 이러면서 노론과 소론, 동인과 서인 그리고 남인과 북인 싸잡아갖고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니들은 그래서 안 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무튼 저도의 추억이 김기춘 실장으로 임명이 되는 걸 보고 앞으로 4년 반 임기 중간 한 1, 2년 하다가 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임기 중반까지는 그렇게 대국민 선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맛 좀 봐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갈 때까지 가보자 정도기 때문에 그 김기춘의 언행과 행태와 행적으로 봤을 때 비극적인 사태입니다만 마지막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18년 유신 독재가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을 때 술자리에서 궁정동에서 김재규의 총을 맞기 전에까지 분위기가 차지철이라든가 이런 강경파가 1, 200만 명 정도는 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탱크든 뭐든. 그렇죠. 친위대가 확고하게 있었죠. 예,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인사를 사고를 통해서라도 권력을 몇 년이라도 더 유지하려고 했던 언행이 오갔다면 네. 지금이라도 뭐 계엄을 다시 또 만들어서 장애 투쟁을 아예 없애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황유호 새누리당 대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보통 친위 세력을 구축하는 것은 예. 정권 후반기에 그랬잖아요. 예. 정권 후반기에 이제 권력 기반도 점점 옅어지고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됐을 때 그래 막판이라도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친정 체제를 강화시키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초창기부터 그래. 초창기부터 반대 세력을 전혀 반대 세력보다도 문제 제기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예? 그야말로 내시들만 드글거리는 그런 느낌의. 사실 제가 판단해도 이게 광우병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적 판단과 소통의 문제였기 때문에 뭐 몇 달 하다가 그리고 사과를 해서 약한 모습 보여주고 국면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에 사찰 예.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애초에 정통성, 정당성과 선거 시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그야말로 국정원 개혁과 규탄은 사실은 일부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일부 온건파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절대다수 국민들과 정의 상식파들은 좌우 진보부를 떠나서 절차적 민주주의와 선거 부정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원천 무효다. 예. 예. 누가 됐든 다시 해야 된다. 다시 뽑자로 가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김기춘 실장을 앉혔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도 근데 어디까지 밀렸다는 게 확인이 되냐면 탄핵무효 같은 경우에는 현 대통령이 다시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워낙 수십만의 시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고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됐었고 일반화됐었어요. 예, 그랬었죠. 근데 예. 지금은 아예 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려움, 파괴력, 결말이 어떻게 날지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고 보도하기 시작하면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SNS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네. 그리고 개표 부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국정원 경찰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여를 했고 선관위가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관심을 갖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국민들이 이제 더 커지니까 지금 언론사 특히 주류 언론들은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 물어보실 게 뭐냐면 처음에 국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냥 쿨하게 살짝 인정해주고 덮고 넘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하거든요. 글쎄요. 저도 그러기를 바랬고 지금 일면은 국정원 개혁과 사과를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아마 진실이 계속 드러날 겁니다. 아니 처음에 그렇게 해서 미봉책으로 약간 땜질하고 넘어간 식으로 했으면은 더 이상 이제 문제제기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민주당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그 촛불이 꺼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표 때부터 나온 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씨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이것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나오는 그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을 임명했다는 거는. 네. 그리고 언론 KBS 길 사장이나 지금 MBC 김 사장도 네. 지금 저렇게 항의 방문에도 팩트만 보도하지 주장에는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로 그래요.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 16명이나 방문해갖고 항의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원론적인 대답만 했었죠. 그거는 그 이론으로만 맞는 얘기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근데 인정을 좀 한 부분도 있어요. 좀 심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살짝 제스처만 취하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팩트만 자기들은 보도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럼 팩트를 보도하면 그러면 왜 그 4만 명의 촛불들이 모였고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보도를 했어야죠. 그렇죠. 덮은 거죠. 네. 예. 아무튼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임기 내내 아마 지금 옛날에 말한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 예언적 도취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보고 제가 레이디 가카의 그 유명한 명언들을 한번 모아서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병 걸리셨습니까? 지금 국민하고 싸우자는 겁니까? 하늘도 속고 땅도 속고 모두 속았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각각께서 하신 얘기네요. 예, 참여정부 때 거의 한 얘기죠. 네. 근데 아마 그대로 돌아갈 것으로 지금 김기춘 실장을 임명했다는 거는 국민하고 싸우자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100% 국민 대통합 행복 시대를 1%만의 항복 시대와 국민 대통탄의 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속은 것이고요. 네.
참 나쁜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병 걸렸죠. 뭐 그게 공주병이든 권력 탐욕병이든 네. 권력 추구병이든 네. 유신병이든 아버지 집착병이든 이거는 그 심리 상태가 지금 그 18년 유신 성 안에서 그리고 그 후에도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과 교류하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부모님의 흉탄에 간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참 선량하고도 아련한 추억 이미지에 얹혀서 다선 의원으로 구미 지역에서만 당선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 국회의원 할 때 정책 사안이나 실천을 안 하고 그냥 그 이미지와 그 수첩과 공주의 그 이미지로 결국 왔습니다. 그래요. 실제 보니까 우리가 농담 삼아 MB는 안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네.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네. 언론은 말하는 게 없고 국민은 모르는 게 없다고 할 때 예. 지금 12월 19일 날 대선 이후 지금 9개월간 보여준 행보가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허태열, 윤창중, 김기춘 자기에게 충성하고 오직 목숨 바칠 그 정도의 친위 중에서 가장 충성파 빼놓고는 아무도 임명을 못하는 거죠. 두렵습니다. 예, 신하들 중에서도 완전 충성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가장 그 강력한 카드를 버리는 카드로 하면서 국정원 요 국면을 돌파해보겠다라는 그런 정치평론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바치는 노래 한 곡을 듣고서 뭡니까? 예, 아주 명곡이죠.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듣겠습니다.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눈물이 앞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애사라든가 뭐 민감한 그런 거는 굳이 묻고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공적인 문제나 역사와 민족 앞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반드시 과거를 묻고 규명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되는 것이지. 특히 가해자들이 용서와 화해를 얘기할 때가 가장 가증스럽죠.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예. 사학법 개정안 네.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의 비율에 보면 그 사교육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학의 비율이 그 대학은 물론이고 그것을 사회 이사라도 좀 넣자라고 공익성을 좀 강화하고 네. 관리 감독을 사회화하자는 거죠. 예, 그랬는데 집권 그러니까 제일 야당이 말이에요. 예. 절대로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한겨울에 촛불 들고 나왔건 싸웠어요. 예? 그 촛불의 몇 달 동안. 추억이 그 사진 유명하지 않습니까? MB도 있고 각하두쯤 있고 이규태 의원인가 그분도 있고 아니 18대 레이디 각하 생각해보면은 아니 그게 무슨 그 나라를 뒤흔들 의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몇 달 동안 목숨을 걸었는데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왜요? 바로 민주당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소위 약간 선량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래서 모질지 못하게 자꾸 이렇게 눈치 보고 1등을 못 해봐서 그런지 잠깐밖에 못 해봤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쪽은 모집니다. 모질어요. 그거는 사실 쿠데타는 박정희 소장이든 전두환 소장이든 성공하면 왕이고 대통령이지만 만약에 실패해서 그건 목숨 걸고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 독립운동 열사들이나 386 운동 했던 선배 중에도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한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이나 민주당이나 하는 이렇게 민주화 진보와 선량한 정의와 가치를 해서 목숨까지 거는 그 정도 결기가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옳은 길인데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치를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학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나라를 뒤흔들 만한 그런 의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본인들한테는 기득권의 가장 핵심적인 걸 건드는 거죠. 영남대학교든 그다음에 각종 지금 수천억의 기금을 쌓아놓고도 반값 등록금 말뿐이 몇십 년째 이런 기득권자들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돈주머니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언론 그다음에 교육 종교를 굉장히
중심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게 사학재단인데 그때 이걸 놓을 수가 없죠. 그때 당 대표가 박근혜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 장기간 수개월 동안의 촛불 등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촛불을 그런 걸로도 장애 투쟁하는데 이거는 예. 선거에 관한 그때 카운터 파트너는 김한길이었어요. 네. 지금의 민주당 대표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의 대표가 아마 김한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학법 개정안이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예, 굴복한 겁니다. 그때 집권 여당이. 지금은 정반대죠. 한 분은 지금 청와대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시청 광장에 계시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기득권층이나 어느 특정한 세력의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기를 흔드는 아니 국기를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한자는 다르지만 하여튼 국기를 찢고 내동쟁이 치는 이런 행위란 말이에요. 네. 우리 노회찬 의원이 시원하게 또 예, 일가를 해주셨죠. 하셨던 부분이 그거군요. 예. 그 국무회의 시간에 사초 증발은 국기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것도 내놓고 지금 문재인 후보 내지 참여정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노회찬 의원이 말한 것처럼 사초 증발 관리 책임도 MB한테 넘어간 지 벌써 5년 반 전일 뿐더러 네. 그다음에 늘 말하지만 원본은 사실은 국정원에 있든 국가기록원에 있든 요즘에 원본 종이로 있는 게 원본이 아니라 마지막 퇴고를 끝내고 원본 파일로 넘긴 그 전자문서가 가장 큰 원본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발췌 복사를 하고 별 지랄들을 한 게 문제고 그거를 대선의 부풍을 이용해서 NLL 포기가 없던 걸 있는 것처럼 써먹은 것이 가장 큰 국기를 찢고 묻어버린 거거든요. 예. 태워버리고. 네.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런 건데 이거를 또 많은 국민들은 여야가 싸우는구나 내지는 진보 보수가 항상 싸우는구나 내지는 좌우가 싸우는구나. 좌우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불의한 세력들과 정의로운 세력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항상 이분법적이야. 이분법을 나눌 땐 나눠야 됩니다. 이분법을 나누지 말아야 될 땐 나누지 말고 흑백논리는 어감상 나쁜 거 같지만 흑백논리가 아니고 원칙과 상식이냐 특권과 반칙이냐 나눌 땐 나눠야지. 이것도 저것도 흥하는 사람은 좀 센 얘기로 입에서 욕이 나오니까 그냥 기회주의다. 그렇죠. 기회주의자죠. 예. 예. 그리고 참 부끄럽게 사는 인생이다. 네.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눈 감아버리는. 네. 예. 그러나 본인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양심과 하늘이 압니다. 그렇죠. 내가 공정과 균형과 중립인 건지 내 이익과 내 불이익을 위해서 불의에 눈 감고 같이 불의의 편에 서거나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회색 분자인지. 네, 그렇죠. 예. 그거 간단합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서 가장 첫 번째 심판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바로 위기 순간에 가장 가운데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요즘 언론을 보면 특히 SBS가 조금 잠깐 나중에라도 다뤄서 네. 이상하게 공정방송 비슷하게 됐고요. 네. KBS와 MBC는 양대 방송사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네. 거의 국제적으로도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고. 네. 왜냐면 뭐 CNN이나 외국의 프랑스 르몽드나 이런 데 나오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 지난 선거에 한국판 CIA가 개입했고 한국판 FBI가 예. 댓글 없었다고 대선 전에 생방송으로 중간 허위 발표를 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은 어느 나라를 뭐 사우스 코리아를 뭐 비판하고 매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대적 사안이거든요. 지구촌 자체에서도.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라도 공정한 절차와 수긍할 만한 승복의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럼요. 이게 무슨 뭐 좀 죄송합니다만 뭐 아프리카의 무슨 부의 무슨 이런 나라입니까? 아니 경찰이 말이에요. 네. 경찰 추산으로 따지면 요즘 날씨 섭씨 한 18도밖에 안 돼야 돼요. 예? 우리나라가 500만 명이 살고 있다면서요? 예, 500만 명이 살고 있고 아니 북한보다 적네요? 아니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 2만 5천 명, 3만 명을 3천 명으로 얘기할 때면 그래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명이고 10분의 1로. 그리고 지금 온도도 35도가 아니고 18도 정도로 얘기를 해줘야지 경찰 추산으로 앞으로 예. 기상청에서도 경찰 통계 경찰 버전하고 예. 진짜 실체 버전. 예. 예, 폴리스 버전으로 몇 도? 그러니까 예. 화씨나 섭씨를 얘기하지 말고 폴리스 버전으로 몇 도? 실제 버전으로 그럼 몇 도. 기분이라도 시원하지. 그죠? 예.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어떻게 올렸습니까? 만약 정말 우리가 미국을 너무나 좋아하고 미국과 친한 어메리카 프렌들리 나라니까 네. 지구촌의 가장 앞선 선진 자유국가라는 미국에서 네. 미국 대선에서 지난 12월 대선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박빙의
접전의 지지율을 보이는 양 후보가 있어요. 네. 공화당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 네. 공화당은 여성 후보입니다. 아, 그리고 명문 가문의 여성 후보. 예. 예. 아버지나 뭐 어머님 유명했던. 네. 민주당에는 남성 후보예요. 남성 후보. 변호사 출신에. 변호사 출신에. 예. 그런데 이 접전의 지지율을 보이는 미국 대선에서 중앙정보국 CIA 센트럴 인포메이션 에이전시 요원들이 네. 이 미국의 민주당 후보와 그 지지자들을 맹비난하는 리플을 답니다. 막 컴퓨터상에 예. 리플라이를 다는데 내용은 뭐냐면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흑백 인종 갈등이라든가 그래요. 히스패닉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이 앵글로 섹슨 그 인종 갈등을 부추기고 예. 또 한편으로는 친 혹은 종 테러 종 악의 축 종 북한 종 이라크 종 이란 세력으로 예. 모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를.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거의 절반 정도의 미국 시티즌들까지도 종 북한 이라크 악의 축 종 테러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게다가 남북 갈등을 조장해. 음. 제 남부 출신이야 이러면서. 네. 저쪽에서는 악어 고기 막 먹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미국도 남북 갈등이 아직도 조금은 있으니까. 있죠. 예. 그럼요. 예, 대단하죠. 북쪽을 양키라 그러고. 예. 그러던 중에 민주당 측에서 요 첩보를 입수해서 일종의 국기 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와중에 이 특수훈련까지 받은 CIA 여성 요원은 네. 한 오피스텔에서 안에서 걸어 잠근 채 셀프 감금을 강행합니다. 예. 그리고 뒷문 문 열어준다 그랬는데도 거부하고. 네. 예. 그리고 이걸 대선 생방 토론에서 그 공화당의 여성 후보가 네. 그 민주당 후보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조금 이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죠. 예. 오히려 공세로 가지 않고. 네네. 그랬더니 그때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이 가녀린 여성 CIA 요원을 인권 유린 사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아, 네네네. 이렇게 공격을 가장 중요한 대목이 리플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고. No problem. no proof. 예. 근데 이거는 어법상 시제로 봤을 때는 증거가 없다고 나왔고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고 쳐봐요. 예. 그럼 우리가 얼마나 혀를 끌끌 차겠습니까? 뭐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방송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연방 FBI가 중간 예.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CIA 여성 요원의 리플은 없었다고. 없었다라고. 예. 그럼 그거 보고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대선이 어땠을지.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저 리플에 미국 시스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긴 해. 예. 야, 이거 근데 미국이 아니고 만약에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중간 정도 되는 나라 우리가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욕하는 무슨 아까 말한 일본. 그래요? 일본에서도 만약에 예. 뭐 여야가 있는데 예. 여당의 중앙정보부급에 해당하는 정보 요원들이 예. 리플을 달고 예. 경찰이 중간에 생방송 중간에 나와가지고 대선 전에 그런 거 없었다라고 이렇게 예. 왜곡 축사나 부실 수사가 아니라 있는 줄 알면서도 CCTV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없다라고 발표를 하는 이거. 그러면 우린 일본 역시 니네 나라 한심해라고 그래. 생각하겠고 만약에 중국에서 그랬다 그러면 역시 중국은 독재 국가구만 라고 할 텐데 남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CNN이나 예. 외국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예. 쟤들 뭐 돈은 좀 있는 것 같지만 뭐 저러냐? 좀 저질이다. 뭐 나라가 저러냐? 야, 쟤들 핫질이구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만약에 이랬으면 당연히 워터게이트는 이거에 비하면 사안의 심각성이 훨씬 낮은 사안이거든요. 예, 워터게이트, 그 CIA 게이트 해갖고 벌써 난리 났지. 예. 당연히 하야를 했을 것이고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미국엔 또 총이 있는 나라라 무슨 불상사가 났을 것이다. 여기까지 리플이 달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댓글 단 사람들은 근데 미국을 일반 지탱하는 시민들입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한다면은 뭐 엘리트 정치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결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그때 당시 신문은 뭐냐면 보수 신문이죠. 보수 신문이었어요. 미국으로 따져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선일보와 같은 논조를 예? 조선일보와 같은 논조를 유지하는 신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였으면 당연히 그 두 기자들 입 묶을 거예요. 입 묶고. 그랬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온건한 분들이 주장을 하는 미국 CIA 개혁 네.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은 사과해라로 끝났을까? 아니죠. 이거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무효 처리하고 노게임 처리하고 사퇴로 가야 되지 그 않냐. 워터게이트 때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신문이 근데 나서 갖고 이것은 우리가 그 미는 그런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란 정체성의 문제다. 그 정도까지 가주는 게 합리적 보수고 절차적 예. 민주주의의 완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긴커녕 지금 자기들이 못 해낸 것에 대해서 누군가 제보가 들어왔으면은 그땐 떠밀리듯이 해서 그래 그래도 우리 나라 꼴이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지금 그러게 되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언론이 제대로 살아있는 건가? 예. 예, 보수라는 것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를 뭐 일각에서 퇴행 인사라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엔 퇴행 인사가 아니고요. 네. 퇴행 예. 인사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녹음하시느라고. 참 내일 서울광장 앞에서 네. 촛불 전에 하는 민주당 보고대회 네. 제가 사회를 보니까 예. 제가 얼마만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할지 약하게 할지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조져버려요.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출연료 바라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조져.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군요 참. 예. 저는 근데 제가 말한 걸 지키겠습니다. 예. 네, 이익을 위해서 할 말을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출연료 받은 다음에 하고. 그래? 예. 하여튼 조져버리세요. 예. 조사 풀어. 예. 다음 주에 뵙겠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